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월정립 매수 결산 영상이나 관련 이야기를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월정립 매수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자금이 한정적인 개인에게는 이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월정립 매수하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경제적 자유 달성이 불가능하다. 월정립 매수로 경제적 자유 얻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다 늙어서 경제적 자유 얻어봤자 즐기지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류의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타이밍에 대한 주장입니다. 누가 봐도 조만간 주식시장 떨어질 텐데 지금 무지성 월정립 매수는 미친 짓이다. 딱 봐도 지금 고점이라 곧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월정립 매수하냐. 떨어질 때 한 번에 사면 훨씬 수익률 좋은데 왜 이리 멍청하게 투자하냐 라는 댓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개별 종목 월정립 매수 필패론입니다. 시장지수 ETF는 월정립 매수가 괜찮지만 개별 종목은 월정립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물론 세 가지 주장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경제적 자유 달성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비효율적인 월정립 매수를 5년 넘게 유지했고 앞으로도 목표까지 쭉 이 방법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 늙어서 혹은 죽을 때 다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저는 늙어서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 중심으로 월정립 매수 장기 투자는 이런 행운 만날 확률을 크게 올려줍니다. 물론 저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때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더 벌 수 있는 체력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 돈이 없으면 해결책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데 건강이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오히려 젊을 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젊었을 때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늙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관점에서 미국 ETF 월정립 매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미국 ETF 월정립 매수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투자금과 투자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년 이상, 길면 30년 정도 긴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 ETF에 비해 S&P 500, 나스닥 ETF 기대 연평균 수익률은 7에서 10% 정도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 수익률로 경제적 자유 얻을 만큼 금융자산 쌓으려면 시간의 힘으로 복리의 구조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월정립 매수나 S&P 500, SCHD 배당 성장 관련 콘텐츠를 보면 보통 20년, 30년 꾸준히 투자했을 때 총자산이 10억이 된다, 월배당금이 500만 원이 된다, 이런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매월 업로드하는 연금계좌 결산 영상에도 매월 50만 원씩 적립식 매수하고 연평균 수익률 7%가 유지되면 만 55세가 되는 2043년 11월에 총자산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한 차트가 항상 나오죠. 전부 다 장기간 복리 효과 덕분에 적은 금액 투자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 투자 기간을 길게 잡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1에서 5년이 아니라 20년, 30년으로 늘어난다면 신기하게 투자 손실 리스크도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S&P 500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손실볼 확률이 줄어든다는 자료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석 기간을 언제로 세팅하느냐에 따라 확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로 돈 잃을 확률이 떨어지죠. S&P 500 일별 데이터는 1950년부터 있지만 지금은 과거와 너무 다른 세상이니 우선 199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S&P 500 TR 지수로 투자 기간별 손실 확률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아무 날 S&P 500 투자를 시작해서 딱 한 달 되는 날 매도했다면 손실볼 확률은 36%였습니다. 근데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손실볼 확률은 23%로 10%포인트 넘게 낮아집니다. 3년이면 22%가 되죠. 더 나아가 투자 기간 5년이면 손실봤을 확률은 16%고 10년이면 11%, 15년 이후부터는 아예 0%입니다. 어떤 날에 시작했더라도 그때부터 15년 동안 투자했다면 마이너스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 저점도 높아집니다. 3년간 투자했다면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을 때가 115%였지만 최악일 때는 마이너스 44%였습니다. 10년간 투자했다면 최고 수익률 407%, 최악 수익률 마이너스 38%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15년 되면 최악일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려 65%였습니다. 투자 기간이 20년이었다면 가장 안 좋았을 때 수익률은 119%까지 올라갑니다. 거치식 투자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월정립 매수라면 시점 분산 효과로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마이너스 될 확률도 더 낮아집니다.
이처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대량으로 투자해서 시장지수 ETF 단점인 부족한 수익률을 복리로 끌어올리고 손실 리스크도 확 떨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30년 투자하지 않고 5에서 10년 안에 졸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한 일이었다면 지금 한국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정말 다양한 투자 공식을 공부해보고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면서 도전했지만 항상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잘 먹혔던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잘 안 먹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이 적립식 매수처럼 주가 상관없이 성공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투자 공식은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한 이유를 투자 손실과 시간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나니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특별한 투자 전략 대신 정말 간단하게 연평균 수익률과 한 달 입금액 목표만 잡아두고 돈 생길 때마다 S&P 500 ETF 중심으로 월적립 매수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일반 계좌, 연금 계좌 모두 계획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월 300만원 입금, 연평균 수익률 목표를 12%로 잡아서 2024년 12월 말 기준 예상 총자산은 2억 8,140만원인데요. 현재 총자산은 4억 1,393만원으로 계획보다 1억 3천만원 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 계좌 수익률이 앞으로는 계획대로 연 12%씩 상승하고 입금은 1년에 2,400만원만 한다면 적어도 10년 후부터는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융자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된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10년 후 계좌 총자산이 17억 넘는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돈을 전부 배당률 3.5%인 SCHD에 투자하면 1년 세전 배당금만 4,736만원입니다. 배당금 말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세금 15%, 건보료 8%를 떼서 세후 한 달 배당금은 395만원이 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해도 10년 후 395만원의 가치는 지금 291만원과 비슷한 만큼 생활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발표했던 2023년 가구당 월 소비액 자료를 보면 평균이 276만원이라고 하니 이 정도 현금 흐름이면 매우 충분한 돈입니다. 심지어 이 계산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 DC 투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연금저축펀드도 12월 말 기준으로 예상 총자산은 3,215만원이지만 실제 총자산은 4,874만원으로 2,206만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기준이지만 현재 연금계좌 수익률이 가입자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타이밍이나 시장 분위기 상관없이 매월 초에 S&P 500과 나스닥 ETF를 월적립 매수했을 뿐인데 말이죠. 물론 제가 정말 운 좋게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기에 투자를 잘한 덕분에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앞으로 몇 년만 더 이런 수익률이 계속된다면 저도 마흔이 되기 전에 넉넉한 은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절만 쭉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처럼 10년 넘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적립 매수는 오히려 그런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모아갈 수 있게 해주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확률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 시점이라는 운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월적립 매수와 기다리기는 운과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관점에서 월적립 매수는 운 나쁘게 젊은 날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50대가 넘었을 때만큼은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는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실비, 안보험과 함께 금융자산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짧은 시간에 한방 대박이 아니라 언젠가 월급이 사라질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으로 월적립 매수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답답한 투자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한방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하더라도 월적립 매수로 20만원, 30만원씩 자본주의 보험 가입과 유지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재 저의 계좌별 종목 현황과 비중도 공유드립니다. 월적립 매수하지 않고 많이 떨어졌을 때만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연속으로 계속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작년과 올해만 해도 미국 주식이 고점이라면서 떨어진다는 전망이 정말 많았지만 시장은 쭉쭉 상승했습니다. 달러 환율이 1,300원을 처음 넘었을 때도 과거 평균보다 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연금 계좌에서 환노출 ETF가 아니라 환해치 ETF 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저는 2년 전과 8개월 전 달러 환율이 1,380원 넘었을 때도 과거 데이터 상관없이 환노출 ETF로 월정립 매수하겠다는 영상을 두 차례 업로드했었는데요. 이때 환율이 고점이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제는 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부진했던 채권 ETF 투자에서 기회가 온다고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예측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보통 하락을 외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과거 대비 PER이나 여러 지표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공유했던 자료인데 S&P 500이 전고점 돌파했을 때 매수하면 아무 날 매수했을 때보다 평균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투자 기간이 1년, 3년, 5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측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생각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시장이 10% 하락했을 때와 20%, 30% 하락했을 때 각각 투자를 시작하고 기간별 성과를 비교해보면 무조건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투자 기간 5년 기준으로 10%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평균 수익률 67.5%였는데 30% 떨어졌을 때는 평균 수익률 50.1%였습니다. 완전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앞에서 봤던 자료와 비교하면 정고점일 때 5년 투자하는 것보다 30% 떨어졌을 때 5년 투자 평균 수익률이 오히려 낮았다는 신기한 결과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고점 대비 30% 하락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다 보니 큰 하락을 기다리는 동안 주식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나름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예측하고 투자해봤지만 타이밍 상관없이 S&P 500과 나스닥 ETF를 꾸준히 월정립 매수하는 연금계좌 수익률도 매년 이기지 못하거나 겨우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월정립 매수만으로도 충분하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보다는 투자금과 투자 기간 늘리기에 더욱 집중해야겠다는 다짐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투자 전략 핵심은 S&P 500 ETF 월정립 매수지만 시장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애플과 테슬라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도전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가 상관없이 매월 최소 한 주 이상 월정립 매수했을 뿐인데 현재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애플은 AI에 뒤처졌다. 중국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줄었다. 이제 혁신이 없다. 라는 소리가 매년 나왔고 테슬라도 전기차는 거품이다. 이 정도 실적으로 시총이 말도 안 된다. 일론 머스크 빨이다 등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테슬라 월정립 매수 내역을 보면 100달러뿐만 아니라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정말 다양한 가격대에서 월정립 매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매수 단가가 한 달에 100달러씩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 월정립 매수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먼저 월정립 매수했던 애플 주식의 좋은 경험을 믿고 테슬라도 꾸준히 모았더니 현재까지는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니 좋은 주식을 선택했다는 전제하에 시장지수 ETF나 개별 종목 투자 방법을 굳이 다르게 가져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정말 많겠지만 월급날 꾸준히 한 주, 두 주씩만 모아도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애플과 테슬라 수익률이 좋아서 전체 계좌 성과가 좋은 것일 뿐 부만 투자했으면 성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부만 투자했으면 총자산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부보다 수익률이 낮은 SCHD와 리얼티인컴, 삼성전자의 투자 원금이 나름 상당하기 때문이죠. 원금으로만 보면 세 개 주식 모두 테슬라보다 많이 투자했던 만큼 지나고 보면 분명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덕분에 앞으로는 S&P 500, 나스닥 ETF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시장지수 ETF 투자보다 기대 수익률은 더 높지만 리스크도 더 크기 때문이죠. 경제적 자유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는 월정립 매수를 서대리가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월정립 매수가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자산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가성비 최고의 투자 방법은 맞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5년간 월정립 매수의 강력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금 모든 계좌 전부 합쳐서 월적립 매수로 총 금융자산을 5억 7천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원금이 3억 3,798만 원이고 투자 수익이 2억 3,426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돈을 전부 고배당 ETF인 제피나 제큐에 투자한다면 시가 배당률 8% 기준 세금 건보료 다 떼고 지금 당장 세후 월 294만 원씩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정도로 넉넉한 현금 흐름은 아니지만 월급 없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도 지금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잘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월정립 매수 덕분에 생긴 것이죠. 여담이지만 제피, 제큐는 상장 초기와 다르게 연간 배당금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라 배당금으로 생활비 마련하려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금을 처음부터 엔비디아나 테슬라, 비트코인에 집중 투자해서 5년 만에 대박난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한 방에 투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성향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만큼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저만의 페이스로 목표까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적립 매수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S&P 500 TR 지수 일별 데이터 엑셀 파일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해뒀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